2025년 12월 26일 금요일마입니다. 부산경마장 역시 9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좀 월말 경주죠. 월말이자 연말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혼자는 불가피합니다. 항상 월말 경주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경주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는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터질 가능성, 물론 이제 안정적인 배당이 나올 경주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의외의 경주에서 크게 터지는 경주가 많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월말 경주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신중한 배팅 전략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중에서 추천 경주는 신발 경주인 1경주와 4경주 그리고 후반에 8경주, 9경주 연속해서 추천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선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편성 자체도 약하고 또한 13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그런 측면에서 이 11번 영영브라보는 요거는 뭐 주력 막공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이 조금 늦었어요. 주행검사를 치르고 석 달 만에 데뷔전을 가져서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때 이제 착수건 4착이 왔고 지난번에도 이제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2착이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에요. 그리고 이 영영브라보가 모래에 대한 반응이 지난번에 뛰는 모습 봤을 때는 약간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외곽으로 빠져나온 것도 훨씬 좋아요. 뭐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 간다면 뭐 영영브라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안쪽에 파워풀 썬더도 여기 이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선행을 먼저 간다리면 보내놓고 옆에 이제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영영브라보는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요거는 뭐 주력 마공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믿고 가기는 다 어려워요. 이 밤토리 밤밤이란 마필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이 좀 덜 찬 그런 맛은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하면서 3착인데 그때 당시 선행이 굉장히 느렸죠. 굉장히 느리게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을 가기도 좀 어려워요. 파워풀 썬더나 영영브라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밤토리 밤밤도 조금 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파워풀 썬더는 지난 데뷔전 때 상태감이 굉장히 좋아서 현장에서 바람도 좀 불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걸음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플러스 알파는 있어요. 근데 영영브라보가 있는 상황에서 깔끔한 선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용비장 같은 경우도 주행검사 내용은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데뷔전 1300이라는 부담이 있고 주행 불량기가 좀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이제 10월 4일날 하고 11월 20일날 주행검사 때는 뭐 주행이 좀 많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긴 했지만 또 걸음발의 여력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13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복병을 요건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죠.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컨디션만 조금만 좋아져도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영브라보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은 뭐 거기서 다 거기인 그런 상황이고 논스톱 허그 같은 경우도 주행보다 기록은 좋았습니다만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늑발을 한 것도 물론 뭐 1차적인 문제 능력 발휘가 안 된 것도 있지만 바깥으로 기대는 또 좋지 못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요것도 좀 메리트 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복병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은 뭐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영영브라보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방 중배당 아주 좋은 배당 예상돼요. 제대로 한구라를 할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신마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그렇게 그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에요. 인기는 이제 나눠 갖는 그런 상황인데 7번 도끼 타이거 여기에 브리더 퀸스타, 모멘텀,
또 슈퍼히트, 명품 플레이 이런 마필이 팔리죠. 어쨌든 7번 도끼 타이거는 요거는 주력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도끼 타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 때 많이 적당히 팔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늑발을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올라올 때 탄력은 나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도 뭐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는 아니죠. 따라서 도끼 타이거가 이제 경주를 한 차례 치러낸 그런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14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온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장거리 혈통이고 또 발주가 약간 늦어도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도끼 타이거는 요거는 뭐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4번 브리더 퀸스타 같은 경우는 조경강도를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그 3개월의 텀을 두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아무래도 뭐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요거를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모멘텀은 요거는 좀 가능성이 열려 있죠. 모멘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좀 늦었어요. 늑발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몰에 대한 반응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 선행이 가능하죠. 일단 선행마가 별로 없어요. 옆에 이제 그레이트 파워하고 요 두 마필이 이제 앞에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게이트가 5번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모멘텀이 좀 밀어붙이면서라도 선행을 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이 모멘텀이 모래를 피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요거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죠. 따라서 데뷔전에서도 이제 올라올 때 탄력은 나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모멘텀도 요거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2번만 명품 플레이나 3번 슈퍼히트는 사실 별거 없어요. 명품 플레이도 뭐 워낙 발주가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죠. 뭐 지난번에도 3차까지 올라오는 맛은 남기긴 했지만 그게 다인 마필이고, 슈퍼히트 같은 경우도 이게 아직까지 좀 몰에 대한 반응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안쪽 게이트가 또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워낙에 또 이 마필도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갇힐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모래를 또 피해야 된다는 조건까지 감안해 본다면 역시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뭐 도끼 타이거나 모멘텀 요 두 마필이 개간대 전력을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복병 이 8번마 퀸더 골드예요. 이 퀸더 골드는 뭐 지금까지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15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오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레이스가 잘 풀린 것도 있어요. 안쪽이 좀 열리면서 올라온 그런 측면은 없잖아 있는데,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조경강도도 많이 끌어올리면서 지난번에 3차기 레이스가 좀 잡풀림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센 편성도 아니고 도끼 타이거나 모멘텀이 좀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 마필들도 그렇고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그렇다면 이 킨더 골드가 지난번에 레이스가 잡풀리면서 3차기 오긴 했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어떤 탄력을 이번 경주 보여줄 수 있죠. 1400이라는 경주거리 나쁘지 않아요. 지난번 1200 단거리에서도 올라오는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1400이라면 킨더 골드의 막판 한 발이 먹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리고 가야 되는 복병은 8번마 킨더 골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입니다. 5번마 비트보이 중심으로 배드바이 들어가죠. 비트보이는 요거는 뭐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비트보이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선행이 가능하죠. 상대적인 선행마가 별로 없어요. 레이스 흐름도 느리고, 지난번에 이제 다소 이제 외곽을 타면서 자리를 좀 못 잡으면서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까지 간다면 요건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탐나브라보, 파이널 어택, 또 플라잉 슈터, K 로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편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이죠. 이 탐나브라보가 일단은 뭐 저는 대끼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상태감은 조금 못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탐나브라보가 대끼리로 안 팔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탐나브라보도 스타트 능력, 선행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한 집에서 나온 마필이에요.
따라서 선행 경험은 없어요. 아무래도 비트보이가 선행을 가고 탑나브라보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선행 선위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대끼리가 지켜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파이널 어택은 뭐 지난번에도 대끼로 팔렸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는 그런 말을 믿고 경마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널 어택도 뭐 조경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지난번이 아니라 11월 7일 경주처럼만 뛰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뭐 믿고 가기는 역시 어려운 마필이고 플라잉 슈터 같은 경우는 지금 1600 첫 도전이에요. 상태감 자체는 좀 무난해요.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지난번에 입장을 지켜냈지만 우승마와 13마신이에요. 정말 큰 의미 없는 2차기였기 때문에 플라잉 슈터도 여기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브리더 캡틴은 컨디션은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고 워낙에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컨디션은 조금 좋아졌지만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지난번에도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플라잉 슈터가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여기 이제 대기로 갈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뭐 1600 첫 도전 또 지난번에 13마신 인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비트보이나 탐나브라보 기본적으로 뚝심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느린 레이스 기본마 편성에서는 훨씬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뭐 비트보이나 탐나브라보 요 한지 승부 대기될 가능성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기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6번마 대성골드는 요건 줄여맞고 공략해야죠. 대성골드 같은 경우는 뭐 기본기 자체가 워낙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 때도 뭐 선행을 가서 시원한 걸음을 보여준 마필이에요. 다만 지난번에 발주가 좀 늦었어요. 그러면서 사착에 머물렀죠. 또 외곽을 타면서 뭐 거리적 손실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승급전이었지만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뭐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난번에 그렇게 외곽을 타면서도 버텨내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돼요. 안쪽에 이제 송정 투데이가 선행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성 기수가 아무래도 선행을 뽑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성골드는 요거는 뭐 주력 막고로 공략을 하고요. 송정 투데이는 요거 데뷔전 때 우리가 추천 경쟁을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뭐 우승까지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승급전에서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퍼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깔끔한 선행이면 되는데 옆에 대성골드가 있기 때문에 전개가 용이치가 않아요. 따라서 송정 투데이 요거 좀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되고 로토트 클레오가 그래서 이제 대길인데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시종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죠.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에서는 요걸 좀 믿고 가기는 어렵고 서기 크레스트는 상태감은 좋아요. 조경도는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이 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분명 더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다만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승급전 치고는 편성이 자체가 좀 빡빡해요. 따라서 서기 크레스트도 역시 좀 믿고 가기는 좀 2% 부족하고 끝판저골도 뭐 최근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따라서 적당히 팔립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따라서 대성골드가 상대적으로 좀 눈길을 끄는 마필은 맞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믿고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을 노려가야죠. 요거 제 관령 보병이에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최근에 조금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성적으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역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충분히 인기 마필들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역시 선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6번마 대성골드에 붙이면서 요거를 역시 주력 하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조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기복마 편성이죠. 판타지 이글부터 인기 마필들이 뭐 서부댄싱, 싱포미, 챔프의 시대, 강서 프라이드 나름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좀 2% 부족해요. 물론 이제 판타지 이글이 가장 낮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건 줄여 맞고로 가져가는데 요것도 뭐 그렇게 확실한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요 마필도 이제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 전개에 따라서는 역시 기복의 여지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이제 안쪽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9번 게이트에서 좀 고전했는 한 그런 마필인데 서순기수의 기승 또 안쪽 게이트 2점 이런 걸 한번 해본다면 그래도 판타지 이글은 요건 주력마건으로 공략하고요. 서부댄싱 같은 경우는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난 8월 9일날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설명드렸다시피 8월 9일날도 심하게 바람이 불면서 많이 팔렸지만 16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름 선전을 기대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늦발했어요. 그러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3, 4코너 돌아오면서 이제 바깥으로 기대는 그런 낙벽까지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요것도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싱포미 같은 경우도 일단 선행을 가면 그래도 좀 더 플러스 알파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는 과정이 물론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행을 갔는데 버텨내지 못한 마필이고 부담 중량이 늘어났죠. 좀 인기 마필들 다 부담 중량이 늘어났는데 여기 이제 그랜드 드림이나 또 외곽의 오 판타스틱 굉장히 빠른 마필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깔끔하게 싱포미가 선행을 못 간다면 뭐 요것도 좀 메리트가 좀 사실 떨어지고 챔프의 시대도 요거 승급전이죠. 뭐 지난번 편성과 이 편성은 좀 결이 달라요. 지난번에는 그 바깥쪽 주로가 굉장히 좀 가벼운 그런 측면에 그 주로의 덕도 좀 본 측면도 없잖아 있고 강서 프라이드도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최근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복마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조금 보여준 게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성적을 담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이 좀 나아 보이지만 오히려 터질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무리하게 인기마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인 금물인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은 이 7번 헤비듀티예요. 이 헤비듀티도 지금 이제 부담 중량이 상표가 늘어났어요. 57. 다수 좀 무겁긴 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11월 7일날 그렇게 외곽에서 선의 경합을 하면서도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지난번에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인기 7위였던 그런 마필인데 3착이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입상을 해야 한국을 제대로 했는데 아직 아쉬움이 남지만 부담 중량은 늘어났는데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충분히 선행 마필인 그랜드 드림이나 싱포미 그리고 오판데이트 이런 마필 보내놓고 그 뒤에 선의권에서 이게 체득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컨디션도 그렇고 따라서 헤비듀티가 뭐 네임밸류 화려함에 있어서는 인기 마필보다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번 경주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마 헤비듀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입니다. 8번마 브리더 소리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이제 올 더 베스트, 또 무한 나르샤, 캡틴 드래곤, 탄타네로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팔리는 인기 마필이 좀 낮죠. 뭐 8번마 브리더 소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브리더스컵 루키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전에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스타트 능력도 있고 어떠한 뚝심도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지난 10월 달에는 1600 첫 도전에서도 선행을 가서 입장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1800 첫 도전에는 부담이 있지만 상태감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힘이 차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브리솔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6번 뭐 올더베스트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 선행이 가능하죠. 1800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발은 마필이 없어요. 안쪽에 이제 캡틴 드래곤 정도가 선행인데
상대적으로 KT 자체가 올더베이스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데는 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난번 1800 첫 도전에서 역시 선행을 가서 버텨내는 닥터 펄린에게 비록 우승의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목차로 끈끈하게 버티는 탄력까지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올더 베스트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요 두 마필의 대끼리 가능성이 저는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탄탄대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3세기에 올라오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1번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지만 뭐 발주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마필들은 일반 게이트가 좀 도구로 작용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믿고 가기는 어렵고, 캡틴 드래곤도 좀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좀 극대화할 수 있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는 뭐 따라가면서 좀 외곽에서 좀 무리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에 10월 24일날 선행을 가서 버텨낼 때 오마시 낙성을 거둘 때 굉장히 너무나 편안하게 선행을 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선행이 좀 쉽지 않은 구도라면 뭐 캡틴 드래곤도 큰 메리트가 없고, 무한나르샤 같은 경우도 사실 별거 없는 마필이에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2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여줄 거라면 여러 건 있고, 모래에 대한 이제 반응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모래를 피하는 순간에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모래를 피하려면 또 외곽을 돌아야 된다는, 그러면서도 능력을 발휘해낼 정도의 그렇게 사이즈 자체가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올더베스트나 블루소를 상대해내기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뭐 쉽지 않은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따라서 6번마 올더베스트 그리고 8번마 브리드솔 6번 8번 대끼리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3등급 14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3번마 유니언 챔프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유니언 챔프는 요거는 뭐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죠. 그러니까 앞마디라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10월 달에 경남 도지사배 뭐 직전 경주 브리더스 퀸 대장 경주 출전하면서 강자와의 좀 경험이 있고, 지난번에 5차까지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뭐 충분히 선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번마 유니언 챔프는 요거는 주력 막권이고요.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좀 불안불안하죠. 브루크 킹맨, 라운 바이브맨, 콜롬비아 챔프, 또 외곽의 마가리타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하나같이 믿고 가기는 좀 2%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에요. 브루크 킹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2달의 텀을 두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어요. 잘 준비를 하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뭐 최선의 착순권이었고, 라운 바이브맨도 마찬가지죠. 뭐 지난번에도 역시 컨디션 좋았고 체력이 경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마가리타는 지난번에 배당을 터트린 그런 마필인데 워낙에 기복의 여지가 많은 그런 마필이죠. 연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니언 챔프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안정감이 있는데, 라운 바이브맨 또 브루크 킹맨 또 외곽의 마가리타 요거 다 못 믿는 마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주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 노려가야죠. 그 마필은 이 6번마 블랙스프링이에요. 블랙스프링도 그렇게 화려한 마필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기복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4살짜리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좀 더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발주가 늦었어요. 늦발을 하고서도 4차까지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에요. 라운 바이브맨 그리고 외곽의 모닝플로우 요 정도가 이제 선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블랙스프링은 이번 경기는 선의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 운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컨디션 자체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편성은 뭐 유니언 챔프를 제외하고는 다 해볼 만한 그런 상대와의 일전이기 때문에 블랙스프링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6번마 블랙스프링과 3번마 유니언 챔프, 6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기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세 번째 추천경기입니다.
8번마 클러치 위너 중심으로 배당하도록 하죠. 클러치 위너는 요거는 뭐 주력 막고로 공략을 해야죠. 클러치 위너 같은 경우는 뭐 기본기 자체가 워낙 센 마필이에요. 데뷔안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보폭도 큰 그런 모습에 체구도 당당하고 앞으로 보여줄 거는 매력은 상당히 많아요. 워낙에 고가입이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 기대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6차기에 머물렀어요. 그때 이제 스타트 때 방해를 받았죠. 스타트 때 그 샌드위치를 당했어요. 그러다 바람에 스타트가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몰에 대한 반응도 좀 안 되는 단점을 노출하면서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는 뭐 선행이 가능하죠. 레이스 이름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모래도 피하면서 얼마든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러치 위너는 요거는 뭐 주로 막고는 공략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외곽의 플라잉 크라운도 뭐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려났고 상태감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역시 부담 중량도 3kg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 요걸 믿고 대끼리 승부를 못하고요. 투혼 파이터도 뭐 지난번에 노려봤었던 그런 마필인데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좀 더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안쪽 게이트도 나쁘진 않아요.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빠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늦은 상태에서 이제 안쪽을 파고들 수는 있지만 역시 부담 중량이 역시 늘어났고 상대마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것도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 에어시트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 자체는 굉장히 많죠. 상태감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역시 승급전에 편성 자체가 워낙 센 편성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바로 승급전에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클러치 위너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을 믿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그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 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그건 노려 가야죠. 배당은 뭐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좀 기복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상태감도 올라왔고 뭐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분명 더 있는 상황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클러치 위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들도 설명 들었다시피 다 불안 요인이 있어요. 부담 중량도 늘어났고 뭐 게이트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노리고 있는 이 관리형 보병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8번 클러치 위너에 붙이면서 요거 역시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난타전이에요. 좀 크게 터질 가능성도 여론은 둬야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월드 톱티어 아리온 킹카 또 세븐드래곤, 하늘보스, 원대 안꿈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바로 대두가 됐어요.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도 되는 마필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경주 포인트죠. 월드 톱티어는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 점프 출전을 했어요. 아무래도 점프 출전 안 했다면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뭐 사실 뭐 승급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점프 출전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승급전이라고 보면 승급전 치고는 편성은 좀 빡빡하죠. 따라서 월드 톱티어도 요것도 뭐 그래도 좀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확실한 믿을 정도는 아니에요. 요것도 어쨌든 상승세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월드 톱티어를 주력 마크로 공략해야 되는데 요것도 빠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 이래 보이지고 아리온 킹카도 이제 요게 이제 승급전이죠. 지난번에 점핑 출전을 하면서 역시 이마필도 부담 중량을 대폭 낮추면서 2착을 왔는데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리온 킹카도 역시 좀 믿고 가기에는 좀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월드 톱티어나 아리온 킹카 그래서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요 대길이가 지켜지기는 다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세븐드래곤 같은 경우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것은 플러스 알파는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최선의 레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발 자체는 좀 밋밋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 뭐 믿고 가기는 좀 역시 어렵고 원대한 꿈은 요건 데려가야죠. 원대한 꿈은 요거는 지금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상태감 자체는 좋아요. 따라서 원대한 꿈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 또 공백이지만 좋은 컨디션. 물론 이제 부담 용량은 51.5 다소 무겁긴 합니다만 기본 능력상은 요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간신권에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 이제 하늘 보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최선이었어요. 좋은 컨디션 속에서 최선의 3차기였기 때문에 하늘 보스도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언급해드리는 인기 마필들도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또 월말 경주 또 편성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인기만 안에서 쉽게 끝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을 노려가는 그런 에이스죠. 제가 노려가는 복병은 최근에 좀 그 성적이 좀 안 나오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뭐 이번 경주 전개적인 측면도 그렇고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뭐 얼마든지 우리에게 배당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월드 톱티어랑 붙여도 뭐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요건 뭐 주력 막고는 가져가긴 할 텐데요. 나머지 뭐 복대본 막곤에 대한 메리트도 이번 경주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제가 노려가는 마필은 월드 톱티어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원대한 꿈이나 또 다른 복병 이런 거가 마필과 엮인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점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어쨌든 뭐 주력은 한 방으로 갑니다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